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얼어붙어 있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리 물가 상승으로 소비 투자 모두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1%대 후반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이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 한화로는 약 45경 6,108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메타 역시 원자력 발전 에너지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육성을 공언한 데다 빅테크 업계가 잇따라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미 원전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 주도로 출시된 이른바 밸류업 ETF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모조리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상장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자 투자자들은 물론 자산 운용사들도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스탁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마치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더욱더 크실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또 간방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장의 충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갈지 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믿고 보실 수 있는 전문가님이시죠. 박지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대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방법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이킹 스탁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밑지윤, 박지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좀 주무셨어요?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어제 한 3시까지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늦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네, 원래 제가 월요일이랑 그다음 화요일 이제 오후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하는데 이상하게 화요일에는 볼 종목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좀 어수선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방송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좀 빨리 쉬자라고 해서 9시부터 제가 취침에 들어갔는데 12시에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이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또 그쵸? 이미 엎질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딴 시장에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 지금 또 봐야 될지 또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야무진 종목들 또 여러분들 걱정하실 기존의 보유 종목들 딱 포함해서 제가 어떤 거 봐야 될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사실 제가 네. 좀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뭔가 죄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강연에도 또 마쳤는데 네. 또 이전에 서울경제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또 너무 잘 올라가 네.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요단장이 되어버려서 일단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네, 오늘도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벤트 때문에 우리 시장 털썩 주저앉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거래일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모처럼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들어봤었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 때 짚어봐 주셨던 종목들 수익 어떻게 났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프라인 강연회 하신 거 제가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토요일 날 네. 방송을 하고 이제 강연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신청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보고 또 보러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정말 이렇게 꽉 찬 강연장에서 네. 첫 강연회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였고요. 아, 또 강연회에서 또 짚어드린 종목들 또 제가 예상했던 패턴대로 정말 쪽집게처럼 큰 상승 또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등등 이제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중요했던 주도 섹터가 없는 장이다.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력의 놀이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각각의 이슈들로 명분을 붙여서 돌아다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혼조장 속에서 여우처럼 매매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종목들 또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수익률 표를 저희가 띄우잖아요. 그런데 없앴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수익률 리뷰를 해도 그렇게 신이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상승은 했지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정도로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톤 여러분들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톤으로 큰 기쁨 또 드렸죠. 자, 아톤 같은 경우에도 쭉 계속해서 고점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6,43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첫 추천일 기준 40.6%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자, 지금 종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이 종가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던 점도 우리의 첫사랑 기법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 가격부터 상승한다면 저항대부터 이전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고요. 그다음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드론 관련주. 여러분들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이벤트로 인해서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드론 관련주들 좀 피해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보유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6,170원대까지 고점 갱신하면서 64.7%의 단기적인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멈춰준 종가의 가격이 이전에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대를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또 굳건하게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요단장에서도 말아 올리면서 가격을 좀 지켜주려는 그런 의도적인 가격대를 보여주는 종목들과 테마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도 이후에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이럭스, 여러분 제가 부메랑 기법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얼마나 시장에 매매할 게 없으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온다. 단밀, 노머스, 에이럭스도 포함이고요. 3IS라는 종목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쪽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패턴 제가 정말 빠르게 캐치를 해서 부메랑 기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8,900원, 9,600원 알려드렸고요. 2차 목표가 돌파해주면서 단기간에 56.7% 수익이 나와 주었고 자, 이거 어떤 관련주죠? 이것도 드론 관련주죠. 자, 이제는 이게 고점이 이전에 상장일에 시가를 한번 먹어주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후발주들 쪽으로 네온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코콤이라든지 이러한 후발주들의 또 다른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DTLC 여러분들 이것도 드론 관련주로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 테마주 한 번 더 한 스푼 얹어서 상승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4,200원, 4,500원 제가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타점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던 게 이 동일한 가격대에서 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 드렸던 4,200원, 4,500원, 4,500원대 근처까지 도달해주게 되면서 19.1% 상승해 주었고요. 자, 정책 테마이기도 하지만 또 드론 관련된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랄게요. 근데 M83
이것도 부메랑 기법이었잖아요. 어떻게 박지훈 전문가는 이렇게 차트를 도대체 종목을 몇 개를 보는 거냐. 이 패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지? 자, 상장일 종가 건드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도 함께 보았고 16,500원, 18,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16,500원대 1차 목표가 넘어가게 되면서 20.2% 상승을 해주었죠. 지금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에는요. 과거의 패턴의 차트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비슷한 모양의 패턴을 계속 찾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공부법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KCT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보셔야겠죠. 자, STO 관련해서도 우리가 서울옥션, K옥션 이러한 종목들 함께 또 보면서 종가가 우리가 공부해서 수익을 냈었던 종가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같은 구간을 지지해주는 경우겠죠. 자, 2,600원, 2,800원 말씀드렸고요. 자, 2,800원 돌파해주면서 3,095원.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미 제가 방송하는 날에 시간 외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죠. 자, 시가가 요 부근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800원대까지 지금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시초가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목표 가격 범위 다 드렸기 때문에 못해도 우리가 1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토큰 관련주, STO 관련주들 이제부터 더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증시에 영향을 받을 만한 재료들 이외에 뭐 소프트웨어, IT, 그다음 STO 관련주들, 드론 관련주들 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계속 쭉 이슈가 모멘텀이 지속될 만한 종목들로만 수급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말 이 정책주들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은 쭉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에서 또 이제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금 이전에 고점 다시 한번 종가를 메워주면서 오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강했죠. 이렇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슈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부터 4% 정도 상승을 있었는데요. 9,500원, 1,500원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K옥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STO 관련주 봤었고 이 가격대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자리 매수가의 종가 부분 지지를 하고 있고 시간 외에서 올랐던 가격에서 더 상승하지 않고 밑으로 빠졌다는 건 이 앞에 매물들 의도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준 모습으로 우리가 철거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고요. 4,600원, 5,100원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간 내에서 고점 만들어 놓은 이 가격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고요. 5.6% 상승해 주었습니다. 서울옥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날 공부해서 시간 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시간에서 10% 수익을 냈었던 타점이죠. 자, 지금 종가가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과 똑같죠? 그러면 8,72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다. 13.8% 상승을 해 주었고요. 네온테크 우리 지난주 우리 스타킹 종목이었습니다. 자, 6.6% 상승을 해 주었고 종가 빠지는 중이지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를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온테크도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6.6% 상승을 해주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2,700원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단밀도 부메랑 기법의 패턴이죠. 제가 부메랑 기법 패턴 지금 5종목 이상, 7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7종목 이상 이번 한 주 동안 10% 이상의 수익 모두 다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8,300원, 9,100원 잡아드렸고 8,300원 돌파해주게 되면서 9.1%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RF 시스템즈도 우리 강연 오신 분들께도 이 패턴 체크하시라고 다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11.5%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아직까지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목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노머스도 마찬가지 18.5% 상승했고요. 우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타점에서 정확하게 배웠죠? 21,400원, 22,400원 잡아드렸습니다. 24,350원까지 가면서 18.5% 상승을 해준 종목이고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장 속에서도 박지훈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첫사랑 기법, 또 부메랑 기법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힌트를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 수익률 정말 대단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네온테크 꼽아봐 주셨는데 네온테크 역시 정말 상승률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하락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항상 이 시장을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오늘 시황을 좀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일단은 체크해봐야 될 게 계엄령 사태 이후에는 이제 지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은 일단은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좀 큰 흐름의 하락세로는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요 외신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딱 좀 예민한 발언이지만 이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예측 사이트에서 베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로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 우리가 8월달 이후에 정말 최대 순매수였다고 정말 좋아했었고, 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네 종목들 한꺼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큰 기쁨을 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장이었는데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네요. 자, 일단은 정치적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여파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좀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조금 교체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보는 기준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가격을 끌어올려서 가격대를 맞춰 놓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더 보자. 이러한 테마들에 대해서는 STO 테마 있었고요. 그다음 드론 테마, 그다음 AI 관련주들, 그다음 신규 상장주 위주들이 이런 모습의 패턴을 띄워주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종목을 조금 교체해야 빠르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봤던 MS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종가가 저가가 되면서 몸통 자체가 음봉으로 마무리된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체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에도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등의 시장의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 RP 매매 허용 등, 이 RP 매매가 뭐냐면은요, 이 채권을 만기 전에 이제 특정 기간만 지나면 이자를 내가 더 줄 테니 미리 갚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매매를 말하는데요. 이런 RP 매매 허용 등등 다양한 정책 조치들을 내놓게 되면서 최대한 개인 투자들의 실망 없이 우리가 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혼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또 봐야 될 종목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볼 종목들이 정책 테마에 관련된 이슈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도 우리가 꾸준하게 봐오던 종목들, 이거 지금 괜찮은 건지, 얘네 지금 갖다 버려야 될지 아니면 품고 가야 될지,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채널 고정하시고 종목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시황 짚어봐 주셨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데다가 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이어서 탄핵 전국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까지 겹치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시장을 헤쳐나갈 만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 솔루션의 중심이 되는 전문가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 말로 하기 민망하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황에서 한 가지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이 탄핵이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와 또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시간을 조금 내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04년 그리고 2016년에 동일한 사태가 있었죠. 자, 그때 코스피, 코스닥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2004년에는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이제 2016년 때 이제 태블릿 사태죠. 그때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진행 중에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탄핵이 또 가결이 되면서 더 상승을 했고 탄핵 결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즉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게 이 시장의 측면만 놓고 보면 이제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이 시장이 반응하는 것으로는 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이 증시를 좀 상승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탄핵안에 발의가 됐고 지금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 단기적인 하락의 폭은 있어도 또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본다면 상승하는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이게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매수하지 마시고 딱 지금은 봐야 될 종목들만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테마 안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서 빠른 대응으로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저는 항상 그냥 튜닝의 끝이 순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더도 덜도 어떤 걸 보지 않고요. 이 지지와 저항, 그다음 수량과 발산, 재료와 수급, 분할 매도와 신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가 강연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는 일정한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사이드카가 걸렸던 8월 5일 때 날짜 엔캐리 청산 때의 그 이슈를 본다면 8월 5일 이후로는 이전에 지지 가격대를 다 뚫어주면서 밑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그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전에 지지 가격을 밟아가면서 새로운 상승을 주도해주는 패턴들이 여러 차트들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의 중요했던 가격권 이후로 차트들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들을 이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지지는 이전에도 계속 받치려고 했던 금액 이 가격 밑으로 빠지더라도 회복하는 그 가격이 바로 지지의 가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상승을 하더라도 이 가격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가더라. 뚫지 못하는 힘을 저항이다라고 합니다. 지지와 저항만 여러분들께서 한 눈으로 선을 그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도요. 큰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수렴과 발산, 수렴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한 곳에 응축이 되어 있고 발산은 그 에너지가 이제는 발산한다라는 뜻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재료와 수급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책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 뭐 지금 계속 AI에 관련해서 아니면 STO 관련해서 아니면 뭐 드론 관련해서 이러한 시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유효한지와 이 재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실렸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 분할 매도와 신법. 자, 우리는 남들 못 판 구간에 항상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장중에 매매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분명히 속 시끄러울 때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끼지 말고 여우처럼 종가에만 매수해서 남들이 못 판 가격에만 우리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하시면은요. 이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제가 다 리스트 다 꾸려드리죠. 그 다음 여러분들 TV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를 저랑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또 시청하는 것과 제 스터디 방에 또 오시면 제가 초보자를 위한 필수적인 커리큘럼들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장중에 매수하지 않고 우리가 딱 종가에만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 그 종목들을 언제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가장 개인들이 못 판 가격대가 어딘지 매도 목표가를 또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
강연에서 저는 모든 걸 또 증명을 해드렸죠. 매일매일 상승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매일 상승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내 계좌 현재 추정 예수금액 마이너스 금액을 수익 금액이 잡아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사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들도 제가 매일매일 또 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안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기적 하락폭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혼조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은 수익률 내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장 스타킹 먼저 업종입니다. 핀테크 업종 올라와 있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화장품 업종도 올라와 있네요. 의료 AI 비롯해서 오늘 강세 보였던 정치인 테마 업종, 또 저출산 정책 관련주 흐름 좋았죠. 출산 업종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송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마찰을 겪어온 카카오 주가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으로 카카오페이 올라와 있고요. 제로투세븐, 노을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슈프리마 HQ와 또 꿈비, 마지막으로 YTN까지 올라와 있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3가지 종목의 하트 도장 눌러주실까요? 아, 오늘 상한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거 정말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해다.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상한가가 1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정책 테마 관련해서 이제 동전주들 다 포함해서 약 20개의 종목에 가량 상한가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장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어떤 거 봐야 되느냐. 자, 물론 다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 보았는데요. 카카오페이, 그다음 제로투세븐, 그다음 YTN 이렇게 세 종목 제가 잘 아는 종목들로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증권사들이 카카오페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전문가님, 카카오페이 픽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오늘 다 정치적인 내용들과 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를 정말 말을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이렇게 윤 대통령님과 갈등을 빚어오던 카카오페이가 반사수혜를 받게 되면서 또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또 밸류업 정책이 이게 진짜 될 만한 거냐 안 될 만한 거냐 이렇게 논의를 두고서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차트상의 흐름이 좀 상승으로 변곡해줄 만한 지금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차트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 지지해주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하락을 한 번에 올려주면서 맞춘 가격이 어디다? 이전에 지지 가격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첫사랑 기법이죠. 자,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 밑으로 빠져서 그 단번에 거래량이 실려지면서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을 찾아온다. 이거를 우리가 연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어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자, 이 가격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한 번 있거든요. 이 상한가 시가와 이전에 지지 가격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상승 돌림을 했을 때 최근에 지지해주던 가격을 밟아주면서 올라가는 점을 저항 가격으로 잡아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회복한다면 36,300원부터 39,5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 이평선 또한 하락하는 흐름에서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수렴해주는 상태에서 이제는 상승으로 가는 정배열의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상승한다면 36,300원부터 39,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들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온 카카오페이인데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제로투세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로투세븐 14%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무조건 다 차트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은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자,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700원대가 최근에 하락을 이전에는 지지를 해주고 이전에는 이 가격 밑으로 하락을 했던 구간을 단번에 메워주면서 상승을 좀 시도한다.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대를 찾아가려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제로투세븐도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꿈비라는 종목과 함께 또 올라와 주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의 좀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제로투세븐 그다음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중국 위생용품 관련주로 또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그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 수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도 뭐 휴마시스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전염병 관련주들도 함께 또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서린바이오 등등. 자, 이렇게 같은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왜 하필 오늘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강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함께 재료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이유로 상승을 조금 돌릴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부터 본다면 카카오페이랑 아까 봤던 차트대로 이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들을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100원부터 5,500원대까지 상승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또 정책 관련주 하면은 대왕고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려놓는 가격대가 어디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이 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해서 또 다른 상승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재료와 함께 상승했던 제로투세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스타킹 종목입니다. 바로 YTN인데요. 어제의 사태로 뉴스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님, YTN이 장중에 16.69%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YTN 마지막 스타킹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 YTN은 제가 바이킹스탁에서도 정말 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우리가 수익 냈었던 그 자리에 또 종가를 맞춰주면서 이러한 뉴스가 딱 나왔기 때문에 차트로 보게 되면은 뿅이 나왔죠. 이 뿅이라는 가격대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가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에 하락하는 흐름을 메워주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날 종가 매수해서 이날 매도를 했죠. 이전에 저항 가격이니까요. 이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은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에서는 거래량이 실렸지만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자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되면서 이전에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에서는 계속 종가 시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날 종가부터 우리가 이전에 팔았던 가격대까지 똑같이 대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장기 이평선이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이제 횡보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 또한 아래에서 위로 정배열로 가려는 모습이죠. 자, 때마침 뉴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재료와 맞게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수익을 냈었던 3,400원대에서 똑같은 종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 냈었던 자리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3,700원부터 3,900원대까지 우리가 수익 냈던 그 자리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뉴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YTN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망망대해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은 기본 두 자릿수대 수익률 기록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지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장 속에서도 상승 탄력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쏙쏙 골라봐 주시는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첫사랑 기법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첫사랑 기법은 우리가 딱 첫사랑에 딱 기억이 있잖아요. 아찔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요즘에 제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사랑 그 여자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저를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떠오르는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 주식에서의 첫사랑이라고 하면 박지훈이 여러분들 당연히 또 떠오르실 테고. 자, 이렇게 수익 냈었던 가격대를 또 명확하게 좀 전에 YTN 설명해 드렸다시피 자꾸 그 같은 가격에서만 특이한 거래량 그리고 어떠한 재료들이 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있고 그 가격만 기억해 두셔도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법 같은 기법입니다. 이 첫사랑 기법은 모든 종목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어떠한 차트 패턴이어도 첫사랑 기법은 다 통합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요. 자, 이거는 기법이 아니라 패턴이기 때문에 이전에 크게 상승을 시작했던 시작 가격과 현재의 가격에서 어떤 중요한 재료를 두고 상승을 하는지 그 기법들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당일 순환매를 테마를 확인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이야기뿐이 없었지만 우리가 또 잘 찾아보면 순환매 도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테마 뭐였죠? 화장품, 그다음 중국 소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부 반도체 소형주, 중형주들이 수급이 또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TO 관련주들의 테마도 의미 있게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어떤 테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단기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볼린저 밴드는 단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설정하시는 방법은 제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의미 있는 자료,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성이랑 딱 눈이 맞았을 때도 아, 나 얘 이게 좋았어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앵커님. 이 맞죠. 주식도 그런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들만 여러분들께서 그 첫사랑 포인트 가격대만 기억을 해두셔도 어떠한 종목이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는 오늘 시장에서 오늘같이 개떡 같은 시장에서도 돈이 어느 쪽으로 모였느냐, 어느 종목이 가장 강했느냐에 대한 이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키움증권 기준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체크하시면 편합니다. 난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매도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종목을 자신 있게 다 목표가까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사실 때는 아, 나는 왜 수익을 못 내는지 모르겠다. 이걸 보고도 나는 왜 수익을 못 내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쌓아왔던 데이터들이 있고 그거를 제 아이덴티티대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 말만 듣고 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리라든지 아니면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와 근거를 토대로 왜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제가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일전기입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이거 뭐 변압 테마도 있고 배전선 테마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LS 마린 솔루션 그다음 강원전선까지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우리가 상승 수익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죠. 자, AI 데이터 센터 지금 계속해서 오늘 중에도 정치 테마주들이 막 올라오는 장 속에서도 AI에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원전에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원전에 관련된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 정책에서 계속 밀고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 원전주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뭐다?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 전력 관련한 이슈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일전기 AI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똑같은 가격대에 맞춰놔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종목은 이전에 상장했던 날에 시가 종가를 뚫어주는 부메랑 기법에도 들어오는 가격이기도 하죠. 우리는 부메랑 기법으로 어디서 수익 냈었죠? 자, 이 가격을 건드려주는 요 날의 종가에서 우리는 방송에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이후에 이전에 이 가격,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종가를
이전에 고점과 또 맞춰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고점 이후에 신고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짧은 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부터 68,000원대까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홍성그룹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저희가 첫사랑 이제는 복귀하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첫사랑 기법의 타점과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홍성그룹은 자, 이전에 고점, 그다음 거래량이 실린 구간을 맞춰서 자, 이전에 이 똑같은 가격권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었고 이전에 못 뚫었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죠. 자, 이전에 고점을 대응하면서 이쪽 구간에서 팔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전의 구간의 고점을 종가가 양봉으로 메운 순간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가격에서 시가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매매했었던 이 구간에서 첫사랑 기법이 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대응하면서 여기에 잘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크게 또 뛰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홍성그룹 우리 크게 또 수익 봤던 종목이죠. 자, 이전에 고점을 또 양봉이 먹으니까 주가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에서 또 수급이 들어옵니다. 같은 자리에서 지금 상한가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24원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을 냈었던 자리 지금 동일하게 지켜주고 있고 지금 중국 그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360원, 390원대까지 보시고 아 동전주라서 나는 이 종목 매매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삐아라는 종목인데요. 화장품 수출 관련해서 역대급이다. 역대급 매출이다. 증권가도 목표가를 상향한다. 실리콘토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주 강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 어제 자리의 종가와 지금 똑같은 가격대이고 자, 이 종목 뭐죠?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 이 가격 밑으로 빠진다. 빠진 다음에 최근에 고점으로 이 가격,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대를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져주었죠.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가격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 이전에 시간 외에서 움직여주던 가격의 종가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맞춰줍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단기 이평선은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전에 지지받던 구간을 건드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오겠죠. 1,200원부터 12,200원대까지 체크해보시면서 화장품주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딛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VT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것도 뭐죠?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니들샷 아시죠? 여러분들 자 37,300원 37,300원 못 들었었고 저항받았었고 자 우리가 계속 고점을 달리던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어때요? 이격도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조건은요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을수록 사랑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이가 멀어져 있죠. 그렇지만 장기 이평선은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은 계속 같은 구간에 머무르죠. 자, 최근에 정말 강한 수급이 또 들어와 주면서 이전에 못 들었던 가격대를 한 번에 메워주는 수급이 또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이전에 전 고점을 이런 고점들을 대응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종가가 만약에 이전에 고점을 먹었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신규 매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리스크적으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4만 원 보시면서 전 고점 대응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K옥션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둔 종목이에요. STO 관련주고 3,960원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대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이격도가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자리에서는 애들이 사이가 멀었어요. 좀 헤어져 있었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발산이 나온다면 정배열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가격, 그다음 이전에 계속 수급이 들어왔었던 가격대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부터 다시 상승한다면 4,300원, 4,600원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서울옥션도 차트가 모양이 똑같아요. 자, 7,500원대에서 우리가 계속 봤었고 7,500원대만 거래량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 다 종가를 맞춰준 가격이 7,500원대이다. 이것도 상승한다면 최근에 지지해주던 가격대 밟아주면서 상승하겠죠. 8,400원부터 9,200원대까지 체크해보시면서 서울 옥션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이백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은 딱 보시면은 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과 저항 가격에서 그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흘러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자, 최근에 보니까요. 자, 지지받던 구간 밑으로 빠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에 지켜주던 구간을 단번에 또 가격을 맞춰주죠.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난 고점을 보니까 계속 18,000원대의 고점, 그리고 현재의 고점은 계속 상승을 시작했던 시작 가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다시 상승한다면 이 박스권 구간 17,600원, 19,000원 보도록 할게요. 그럼 휴마시스표 전염병 테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광산해서 광산 다른 이슈로 이제 상승을 해준 경우인데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다른 전염병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이 위생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아서는 좀 전염병이 있으려나 이런 종목들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4원대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주던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대, 거래량 실렸던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2,100원, 2,200원 보시면 되겠고요. 미코바이오메드 뿅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 가격에서만 이렇게 무슨 시속 게임하는 것처럼 계속 수급이 들어오죠. 자, 동일한 가격대에서만 수급이 실린다라고 하는 건 조만간 계속 못 들었었던 2,000원대 가격대 위로 또 돌파해주려는 흐름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1,800원부터 2,0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온테크도 드론 관련주 자 동일한 가격 지키고 있고 수급 들어온 가격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2,700원, 2,800원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엔터주 오늘 수급 좋았습니다. JYP 엔터 부담되시는 분들은 YG 플러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대 동일하게 가격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목표가 5,500원, 5,900원 체크를 해보시고 아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5,900원부터 6,400원대까지 체크해 보면서 내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삐아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삐아의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관련된 내용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 바로 삐아입니다. 전문가님, 이 삐아가요 어제 18% 넘는 큰 상승장을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에서 마무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전에 우리 아까 첫사랑 기법에서 사실 봤던 종목인데 네.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첫사랑 기법의 종목을 포함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 삐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셨던 대로 우리가 어제의 수급 들어왔던 종가를 지금 동일하게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려나 했는데 우리 K뷰티, 뭐 K식품 오늘 보니까 뭐 고추장이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것 같다. 이런 고추장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K소스, 그다음 K식품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 삼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또 흐름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K가 붙은 종목들이 이 시장에 또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얘네 전에도 그랬었잖아. 전에도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시장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최근까지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AI 그다음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들 이렇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돌았다면 정치 테마주가 간 이후에는 좀 우리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말고 현 국내 시장에서 좀 이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 만만한 게 K가 붙은 종목들이죠. 자, 뭐 K 화장품, K 뷰티, 그다음 K 패션, 그다음에 K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K 소스라든지 이렇게 K가 붙은 종목들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대응하신다면 11,100원, 12,000원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9,000원 보시면서 내일도 좋은 흐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종목 여기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삐아 내일장에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원칙을 지켜서 성공 투자하자 전문가님의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와 제로투세븐 또 YTN 짚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삐아 짚어봐 주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